그럼 이것과 비슷하게 한번 더 줄 테니까 해보세요. 오늘이 9월 며칠이야? 22일? 22일인가? 9월 28일 정도 아니다. 9월 24일인가? 9월 24일 날 추운 날이 걸리는 걸로 기억되는데요. 24일인가 26일인가? 뭐 어쨌든 그냥 오늘 합시다. 그 추운 날이에요. 이해됐어요? 추운 날 해놓고 밤 9시에 봤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밤 9시에 방위각을 보는데요. 당연히 밤 9시 우리나라는 37도 N 북쪽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밤 9시에 인천에서 쳐다봐도 되겠고요. 그래서 고도 H를 보는데 37도의 폴라리스가 박혀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A변 50도에 있고요. B는 10도에 있네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방위가 볼 때 0도와 180도의 C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C별은 뭐 35도쯤 잡아보겠습니다.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별 A, B, C에 각각 적경 알파와 적이 델타를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추운 날에 합시다까지도. 추운 날 밤 9시에 별 A, B, C를 살펴봤을 때 A, B, C의 적경 적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십자선은 2개 그리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알파는 적경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델타는 적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두 개의 십자선 필요하다고요. 구해봤어요? 자, 볼게요. 추운 날입니다. 십자선 그리면서 12시방에 태양을 바라보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밤 9시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밤 9시는 이 정도 라인 쪽에 밤 9시를 잡고 남쪽 하면 21시 라인을 잡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밤 12시면 0시, 24시가 남중 라인 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북동남서 쓰고 위로 37도에 놓고 천부의 척도가 정동에서 정서로 가는
청구적도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남중 라인, 폴라리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 남중 라인은 몇 시방이라고요? 21시방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21시 라인입니다. 별C가 21시 라인의 적경입니다. 이거 폴라리스에서 올라오는 A 역시 21시 라인이라고요. 반면 폴라리스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쪽은 이제 북중 라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는데요. 12시간 차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A쪽이 21시 라인이니까 12시 차이 납니다. 얘는 9시 라인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별C가 남중에 있네요. 별C의 남중에 있는데 남중고도가 35도래요. C에 대해서 남중고도 35도를 가집니다. 90-20방 위도는 37도를 했습니다. 플러스 델타 저기를 할 때 35가 수정 나와야 됩니다. 이 숫자가 얼마지? 53, 18이 빠지면 산중계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마이너스 18도짜리의 저기를 C가 가지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이게 플러스 90도의 저기잖아요. 37에서 53이면 13도 빠집니다. 북극성 폴라리스 천구의 북극 저기 플러스 90도짜리하고 얼마 차이 난다고? 13도 차이 나요. 13 빠집니다. 77 플러스 저기를 가지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A의 저기는 플러스 77도짜리입니다. 똑같죠? 얘는 27도 차이 나잖아. 27 빠져요. 90에서 27 빠져요. 얼마죠? 63도 플러스 저기를 가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자, 요게 21시 라인이라 했잖아. 19시 라인은 누구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9시 라인은요. 폴라리스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일주운동이 진행됩니다. 19시라는 것은 2시간 전에 남중했던 이후엔 여기 와 있는 이게 19시 라인이에요. 얘는 2시간 있다가 남중할 거잖아. 23시 라인이에요. 많이 이해되겠어요? 되겠냐? 그러면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해? 해봅시다. 이번엔 동짓날이고 새벽 2시를 찍었어요. 동짓날에 새벽 2시를 찍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방해가 0도에 맞춰서 뭐 어차피 위도는 37도 n스는 똑같습니다. 되겠나요? 네. 여기에 플러스 있고 고도 h 45도 적을게요. 고도 h 자 여기가 별 A, B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방해가 180도에 맞춰서 고도 40도에 별 C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A, B, C의 별의 적등과 적일 값을 적어 주십시오. 동짓날 새벽 2시간이자 암산한 거 아니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답안 나와요. 십자선 그려야 하니까.
대준 나와서 설명해볼래? 그럴까요? 상상하지 마. 야, 알면 얼마나 재밌어. 갑자기 공진날이니까 나 여기 생각했고 지금 기준으로 새벽 2시면은 이때가 밤 12시니까 여기 새벽 2시면 2시간 지난 이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남중 여기 남점이니까 C가 이쪽에 있고 다음에 이거 지평역벽에 그리면은 37도로 잡고 그러면은 여기가 남중 라인 되겠죠.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북중 라인 되는데요. 그러면은 A까지는 A까지는 남중 라인. 다음에 B부터 북중 라인 그래서 A 저기는 그리고 북쪽이니까 북쪽은 얘가 8시 6시니 2시간 지나면 8시 다음에 8시 12시간 넘으면 20시니까 그래서 A는 10시도 8시 그리고 B는 20시가 되겠네요. 그리고 저기는 여기가 37도고 여기가 90 플러스 90 저기인데 그러면 여기는 37도에서 8도가 맞죠? 그럼 여기는 A니까 A는 90에서 8 빼면서 82 플러스 82도 그 다음에 B는 90에서 10만큼 줄였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C는 90에 따라서 여기 남중입니다. 남중으로는 90 마이너스 위로 53 플러스 델타인데 그게 40도니까 델타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정확하죠? 나도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한 사람 딱 하나 더 드릴게요. 태쇼에 나와서 하면은 아이씨 나 배웠고요.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면 그래? 안 해요? 여기 풀면은 어? 약간 풀리는데 나와서 해보십시오.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이것만 바꿀게요. 동료 새벽 2시를 다른 놈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안 돼? 하지만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해봅시다. 2016년 실시했습니다. 2017학년도 9월에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온 편차를 나타냈죠. 했습니다. 결국엔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잖아, 그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움직이냐? 평상시에는 태평양 무역풍이 잘 불어요. 평상시에. 그지? 1번, 무역풍이 잘 붑니다. 2번, 북쪽도 해류인 남쪽도 해류가 잘 흘러갑니다.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 역시 잘 흘러가요. 그래서 세 번째, 서태평양 어떻습니까? 근데요, 뜨거운 물이 많이 왔잖아요. 그지? 저기압이 걸리고 상승기도 있고 구름도 많이 생기고 비도 많이 내리는 다우 지역이 걸리고 있습니다. 반면 네 번째, 동태평양 해류인근은 어떻습니까? 근데요, 뜨거운 물을 많이 내보내다 보니까 심층수의 용승이 일어나고 영양염류도 많고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물론 맑은 날씨가 만들어지겠죠. 반면 어떤 연유인지 엘니뇨 상황이 벌어집니다. 엘니뇨 상황이 벌어지면 1번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2번 북쪽도 남쪽도 해류 역시 약화되죠.
그렇다면 3번 서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근데 뜨거운 물이 잘 나와. 민영보다 훨씬 더 건조, 가뭄, 산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동태평양 쪽은 뜨거운 물이 많네요. 비가 많이 내려요. 홍수. 비가 많이 내리는데 물고기 잡으러 나가기도 좀 힘들겠고 나가봐야 이 정도 작살나 있는 그런 상황이 엘 니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라니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요. 바람이 매우 강해졌네요. 북쪽 대륙이 남쪽 대륙 역시 매우 강화됐습니다. 라니아시 서태평양은 뜨거운 물이 와도 넘어와요. 홍수 피해가 크겠죠. 4프라임 여기는 예 심층수의 용수이 너무 강해서 건조, 냉해 피해를 가져올 수 있겠군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게 뭡니까 하면 수온 편차를 물어봤잖아요. 수온의 편차는 것은 현재 관측된 값에서 평균 값을 뺀 겁니다. 뜨거운 물 많이 왔으니까 수온의 편차를 볼 때 서태평양 쪽은 뜨거운 물이 많이 와서 플러스 여기는 너무 차가워졌잖아.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라니냐 때의 얘기입니다. 엘니뇨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이쪽이 뜨거운 물이 많고 여기는 뜨거운 물이 잘 안 오는 이런 상황이 엘니뇨 상황이 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나 상황을 봤습니다. 나 상황을 보면요. 나 상황을 볼게요. 나 상황은 동태평양 참고로 여러분 그 100W 써놨다고 이거 서태평양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동태평양 플러스 5도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동태평양 플러스 5도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제대로 안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가 엘니뇨 상황. 그러면 가는 라니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상시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네. 그래서 나가 엘니뇨 그러면 가는 라니아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가의 A 시기에는 했습니다. 강수량의 편차는 했어요. 예, 뜨거운 물이 많이 왔네요. 홍수 피해도 있겠고요. 플러스 값을 강수량 편차로 사용을 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가의 A점은 나 시기에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해수면을 했습니다. 동태평양은 엘니뇨는 물이 제대로 안 갔어요. 수위가 올라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플러스 값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됐냐? 뜨거운 물이 제대로 못 갔으니까 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수위가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수를 했습니다. 라니아 시기는 라니아가 이때가 훨씬 더 용승이 강화되는 냉해 피해가 심한 거죠. 그래서 나 시기가 가보다 강하다, 가가 더 강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엘니뇨 라니아 이거는 뭐 맨날 거의 한 50% 이상의 확률로 물어오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예. 해수가 차가우면 플랑크톤이 많아요? 이 용승 올라오는 과정에서 바다 밑에 있는 영양염류들, 질산염이나 이런 것들 긁고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플랑크톤이 많아지겠고 그걸 또 잡아먹겠다는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먹이사슬이 풍부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근데 너무 강해지면 또 그건 또 나름대로 안 좋죠. 구월 거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9월에 9번 문제요. (9월에) 9번 문제. 그림 가나다는 우리나라 지질 명소를 나타냈잖아 했습니다. 전북도 안에 채석강을 나타냈네요. 이 채석강을 보니까 지층이 이렇게 쌓여있는 층위를 보는 거죠. 이쪽은 회전암 지역이에요.
고생대, 중생대 이런 표정함들이 쌓여 있습니다. 나 제주의 수월봉을 나타냈습니다. 제주도 수월봉도 지금 이렇게 지층이 나와 있는, 층리가 나와 있는 걸 보는데요. 얘도 음괴함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회전함입니다. 강원도 태백입니다. 여기는 이제 물결 찬 연원도 보이고 있고요. 퇴적 지역입니다. 여기 강원도 태백, 중국 담양 이런 쪽은 석회암입니다. 역시 퇴적암 지역이죠. 그래서 가나다는 기본적으로 다들 퇴적암 시대를 나타냈습니다. 제주 수월봉은 얘는 신생대 거고요. 제주도 자체 신생대 겁니다. 강원도 태백 이쪽은 고생대 겁니다. 최선경 고생, 중생대 이렇게 있습니다. 가에서 자갈, 모래, 진흙이 쌓여서 만드신 암석 있습니까? 근데 여감 뭐 있겠죠. 나의 암석은 다의 암석보다는 훨씬 더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니은 맞고요. 기본적으로 다 퇴적암이에요. 층리가 있어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9번은 한반도의 퇴적암 지역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제주라는 것 자체가 신생들이 화산암 지대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수월봉 자체는 음해암, 퇴적암입니다. 됐나요? 9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요? 또 없습니까? 11번 문제예요. 11번 그림 가나는 두 종류의 지상망원경을 봤는데요. 했습니다. 빛이 우목, 거울에 이렇게 오게 되네요. 반사망원경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경을 통해서 모아주는 거죠. 반면 나는 이건 전파망원경입니다. 반사망원경은 당연히 가시광선을 이용한 광학망원경이고요. 질문은 A의 초점거리가 길수록 배율을 합니다. 요 A가 저방 렌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포커스 접안에 대한 포커스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접안의 요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배율은 작아지죠. 이해됐습니까? 접안의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배율은 작아집니다. B의 지름이 클수록 분해는 건 좋아진다. 그렇죠? 어차피 분해는 뭐라고 쓴다고? 파장의 구경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이 큰 놈은 분해는 값이 작고 분해는 값이 작은 놈이 좋은 놈이라 했죠. 이해됐습니까? 네. 나는 가보다 파장이 짧으니요? 아니요. 접하망이 훨씬 더 파장이 긴 데죠. 이해됐어요? 접하망은 파장이 훨씬 더 깁니다. 되셨나요? 또 다른 질문? 더 없습니까? 더 없어요? 예, 그러면 6월로 넘어가보죠. 자, 6월 모의고사에서 질문사항 뭐 할까요? 6월에 20번 문제요. 그림은 행성 가나가 태양과 이구는 이 각을 나타내지요 했습니다. AB는 동 아니면 서방이라고 합니다 했는데요. 자, 태양계와 이구는 이 각입니다. 일단 지구를 먼저 그릴게요. 태양과 이 각이 0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내행성이었다면 내합 아니면 외합, 외행성이었다면
합의 위치가 이가 0이죠. 합의 위치가 이가 0이에요. 태양과 함께 뜨고지는. 그렇다면 이 각이 180도 되어버립니다. 흉의 위치가 되겠고, 이 각이 90도가 되고 있는 여기가 동구, 여기가 서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먼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나 행성을 봤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이 각이 0도랍니다. 이 각이 0도 뭐라고요? 합이에요. 이 각이 180도 되어 있습니다. 충입니다. 물론 이쪽도 충이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충 다음에 분명히 우행성 공전방에 무한하다 반시계 방입니다. 근데 지구가 더 빨리 돌아요. 그래서 시계 방으로 동거가 된댔죠. 이가 180도 다음에 90도가 되는 동구 쪽에 오게 됩니다. 여기가 동구입니다. 90도. 합 다음에 시계 방으로 와서 여기가 서구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쪽은 동방 쪽이네요. 어디 있나요? 항상 행성은 회합 주기를 고려해야 됩니다. 공전기도 반지름에 대해서 회합 주기 S는 한다면 1AU의 1년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죠. 참고로 이건 180도까지 벌어지는 가나 두 놈은 내행성일 수는 없죠. 내행성은 최기각에 해서 뭐 수성 같은 경우에는 28도, 금성 같은 경우에는 48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외행성입니다. 화성, 목, 토, 천에 이렇게 됩니다. A는 어때요? 다시 가는 어때요? 하는데 가는 회합주기가 좀 더 길어요. 가가 화성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나는 뭐 토성 정도 잡아보죠. 이해됐어요? 니은 보겠습니다. 공전궤도 반지름은 나가 더 길죠. 가가 작아요가 괜찮네요. 되겠습니까? 됐나? 회합 주기에 대한 공전 주기의 비율을 냈습니다. 가는 S 회합 주기가 긴, 피리어드 공전 주기는 짧은 데죠. 되겠습니까? 난 어때요? 회합 주기는 오히려 짧은, 피리어드 공전 주기는 긴 데잖아. 이해됐어요? 어? 회합 주기가 뭐라고? 합에서 합까지 오는 시간, 충에서 충까지 오는 시간. 그래서 회합 주기를 내는 공식은 지구의 공전 주기 빼기 플래닛 행성의 공전 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냈던 합에서 합, 충에서 충까지 걸리는 시간. 회합 주기 S. 보이는 거죠? 어? 회합 주기는 지구 기준으로. 네, 지구에서 볼 때. 저는 그냥 그러니까 지구 역시 뭐하니까 공전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공전에 대해서 반시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지구가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반시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 왔다 하더라도 다시 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전 주기는 길어지지만 회합 주기는 짧아지는 이런 그림에 이걸 항상 기억해야 했잖아요. 회합 주기가 뭡니까? 이거 너무 곤란한데. 됐어요? 됐나?
좀 해주세요. 해보세요. 어? 무슨 넘겨 사? 모르겠어. 근데 받은 적이 아예 없어? 어? 이걸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받은 적이 없다고? 시험할 때마다 결석했어? 어? 미치고 상황인 거네. 시합할 때마다 결석했다고? 또 뭐 질문 있습니까? 11번 문제요. 한 경계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시 신발 지진까지도 포함되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이쪽에 필리핀판이 보이고 여기가 태평양판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런 것을 봤습니다. 앞에도 보이겠지만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서빙하면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그러면 화산섬도 이렇게 터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지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칠레 해구가 되겠고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화산이 터지죠. 그래서 안데산맥에는 격렬한 화산 터지는 스포산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얘나 기억 뭐라 했습니까? 기억 가나는 모두 해고했습니까? 하네요. 예, 마리아나 해고 보이고 칠레 해고가 보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인접한 두 판의 밀도 차이를 보았습니다. 얘는 둘 다 해안판입니다. 해안판에 대륙판이니까 나쪽이 좀 더 밀도 차이가 크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됐나? 디귿 가에서 진앙의 수는 태평양판이 많다? 태평양판은 진앙이 별로 없죠. 누가 더 많아? 필리핀 쪽이 많아요. 이래서 매번 한 거죠. 밀도 작은 판에서 신발 지진, 밀도 작은 판에서 화산 터지는 이 패턴이에요. 이래서 다시 보면요. 16번 자 16번 문장 보겠습니다. 제주에 당첨물 계열의 동굴이 있고요. 이게 가죠. 나이는 강원 태백인가요? 네. 태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주도였다면 무슨 동물입니까? 하면 이거 용암동물입니다. 제주도의 용암동물입니다. 태백이 아니라 강원도 동력이. 후보자는 강원도. 아마 뭐 태백 뭐 그건 쳤겠지. 어찌다. 용암동물입니다. 이 용암동굴 제주도 자체가 현광주 용암이 유동성이 큰 현광주 용암이 줄 흐르는데 그 중에 바깥쪽은 빨리 식었죠. 그러면 안쪽은 아직 뜨겁단 말입니다. 그래서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기본적으로 용암동굴은 수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제주도의 당첨물 계열의 용암동굴은 굉장히 독특해요. 지금 보다시피 위아래 하얀 실 같은 것들이 보이죠. 제주도가 바닷가다 보니까 그쪽 계열에 조개 껍데기 쌓이고 그게 풍화돼서 석회 물질들이 쌓였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제주도의 당첨물 계열의 용암동굴에는 석회 종유석 석순 같은 구조물들이 즉 탄산칼슘 구조물들이 보입니다. 물론 요 강원도 태백의 석회 동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말입니다. 석회 동굴 이 강원도 태백 쪽에 있는 석회암 지대가 고생대일 거거든요. 그래서 수억 년 이상을 풍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태백 요 석회 동굴은 탄산칼슘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았다 하는 용해 과정, 즉 이게는 화학적 풍화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A. 당첨물 동굴은 신생대 만들어진다. 예, 제주도 자체가 신생대 겁니다. 두 동굴에서 종유석 석순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용암 동굴은 그러지 못했을 텐데 당첨물 동굴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됩니다. 이 당첨물 계열의 동굴은 여러분한테 한반도를 가르치면서 소개했던 내용이에요. 되겠어요? 디귿 C. 두 동굴 모두 석회암이 녹았다. 석회암이 녹은 건 석회 동굴 이쪽이고요. 이건 석회암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위에 있는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풍화돼서 만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당첨물 용암 동굴은 흔할까요?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암 동굴이 그렇게 뭐 세계 지질유산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데 이건 특별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저거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거 연구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야 되는데 나라에 돈이 없네요. 그래서 일반인 출입 금지 해놨습니다. 그냥 방치 이런 거. 일단은 방치. 그래서 이 동굴이 처음 발견됐을 때 우와 신기하다 사진 몇 개 찍어놓고 근데 연구하려니까 우리나라 지질학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대로 연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더 깊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질학과 가서 배 굶어가면서 연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질학이라든지 천문학 이런 쪽은 워낙에 고난데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8번이 8번 문제요. 아, 8번 문제.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나타냈잖아.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맨 밑에 있는 반암이 풍화작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풍화작용을 받아서 모듈물이 C로 표현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모듈물들이 좀 더 풍화를 받았네요. 그래서 특히 화학적 풍화를 많이 받으면서 유기물의 농도가 많아졌던 여기가 토 A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화학적 풍화가 더 심해지면서 점토 성분이라든지 산화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 있는 요게 심토가 됩니다. 심토 B가 더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주 얘기했던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질문입니다. B층이 먼저 만들어진 거다. 아니죠. B층은 A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생명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당연히 토토 A층이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토양에서 산화철이 생성되는 작용은 니은 E 기억보다 우세하다. 어쨌든 산화철이 형성된다는 건 뭐예요? 화학적 풍화잖아. 화학적 풍화는 당연히 고온 가스판 지역에서 훨씬 더 잘 되죠. 고온 가스판 지역이 누구예요? A예요? 이해됐어?
산화철이 형성되겠다는데 화학적 풍화가 진행되더라고요. 알겠어? 화학적 풍화 온다스판 지역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한랭 건조한 지역은 화학적 풍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기계적 풍화가 좀 더 우세하죠. 특히 암석 틈 사이에 물이 끼어들어가고 그 물이 얼면 동결작용, 부피가 커지면서 암석을 밀어내고 이런 데 반복해서 암석이 쪼개지는. 알겠습니까? 됐냐? 다른 질문? 19번 문제요. 토양 입자 크기가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렵니다. 저쪽으로 가서 하시면요. 토양 입자 크기가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데요. 굵은 모래를 부피가 100m인 시료관에 담아놨습니다. 여기가 시료관이고 여기가 모래가 담아놨어요. 농도가 100ppm짜리 납수용액을 100ppm짜리 납수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료관을 통과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네. 콕을 열어 납수용액 200ml를 넣었더니 했습니다. 이쪽 나온 유출액을 봤습니다. 유출액에서 굵은 모래는 유출액이 114ml, 납의 농도는 25ppm 됩니다. 처음에 이거 200ml를 넣었잖아요. 유출액이 114라는 것은 이 모래가 나머지 200하고 114니까 차이 86ml를 가지고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86ml는 공급, 모래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공급의 부피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100ppm짜리인데 25ppm 납을 얼마 가져갔어? 75ppm을 납을 가져갔어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그래서 굵은 모래 쪽은 나머지 75ppm만 해당하는 것을 모래가 흡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굵은 모래 대신에 뭘로 바꾸라? 가는 모래로 바꿨어요. 가는 모래로 바꾸니까 108만큼 됐습니다. 92ml의 공급을 봅니다. 그리고 17을 납을 흡수했어요. 17만큼이 남아있답니다. 유출액에. 그러면 나머지 83을 모래가 흡수해버렸군요.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공급의 부피는 가는 모래 쪽이 더 많죠? 이해됐어요? 공급의 부피는 가는 모래가 더 많습니다. 됐나? 분석하는 거예요. 시료관에 잔류하는 이랍니다. 모래가 흡수해버린다고 얘기해도 되죠? 이해됐습니까? 납의 양은 가는 모래가 굵은 모래보다 더 많다. 가는 모래가 더 많이 흡수했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납으로 오염된 해수가 토양에 유입되면 납이 넓은 범위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는 모래는 어때요? 지가 많이 흡수했어. 멀리까지 안 가겠네요. 이해됐어요? 굵은 모래는 지가 조금만 흡수했어요. 멀리까지 오염도가 퍼져나가요. 이해됐습니까? 구호적인 해석이고, 그래서 멀리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가는 모래 쪽이 더 크다? 아니요, 가는 모래는 자기가 먼저 다 흡수해버렸다는 거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가는 모래가 아니라 좀 더 입자가 더더덕한 진흙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더 많이 부숴버리겠죠. 근데 진흙 속에 누가 잘 살까면 모래가 잘 살아요. 저 조개가 잘 살아요. 진흙에. 그죠? 뻘에. 그 진흙 뻘에 사는 조개는 납이라든지 카드뮴과 같은 이런 중금속을 많이 함유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람이 납 중독, 수분 중독, 카드뮴 중독을 하게 돼요. 수는 미나마타 현에서 수은 중독이 일어나서 사람의 피부색이 막 바뀌는 미나마타병을 일으켰고요. 카드뮴은 뼈에 칼슘 대신에 카드뮴이 끼어들었는데요. 이따이 병이라 해서 뼈가 쑤시고 그런 병이 나옵니다. 수은 두 글자, 미나마타 두 글자, 카드뮴 세 글자, 이따이 세 글자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외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납 중독도 중추신경은 엉망 만드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조개구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조개들은 중금속의 허용 기준치가 일반 육고기보다